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예방 발견 단계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있고요.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검찰, 법원 등이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팀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입양한 아동의 사후 관리가 허술했던 점도 지적받고 있지만 네. 그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됐음에도 결국에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된 점을 이제 보고 네, 이게 문제죠. 네네. 신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새로운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그 관련한 기관들의 공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해왔습니다. 네.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예방 발견, 예방 발견, 그리고 신고 수사, 신고 수사. 사후 관리 이렇게 나눕니다. 예방 발견 단계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있고요. 네. 신고 수사 단계는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검찰, 법원 등이 그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복잡하게 나눠진 역할만큼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좀 지적받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대응은 복지와 교육, 그리고 사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처 사이의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학대 아동, 입양 아동, 요보호 아동 등의 이제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떤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는 당연히 교육기관이나 네네.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이 상황에서 범죄가 인지됐을 때 이걸 수사하고 네. 이런 것도 당연히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팀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점수 타고 막 이렇게 떠넘기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건데 이걸 좀 책임 있게 이런 상황들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생겼는데요. 그랬군요. 네, 이들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하고 학대 여부 판단 업무를 맡았습니다. 기존의 현장 조사와 학대 여부를 판단했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강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적 영역에서 담당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난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90명 정도가 전국에 290명이요? 네, 전국 이제 시군구에 배치가 됐지만 네. 정부의 권고 인원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전국에 어린이가 몇백만 명은 될 텐데 적어도 한 사람당 그러면 몇만 명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이진 않네요. 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게다가 이 아동학대가 24시간 신고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도 과중하고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네.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 아동학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기형적인 예산 구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형적인 예산 문제. 네. 어떻게 기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 아동학대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부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라든지 네네네.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대부분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금은 특정 사업의 수입으로 마련되는데요. 올해 2021년 정부 예산안을 좀 들여다보면 네. 아동학대 대응 예산이 총 392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284억 원이 법무부 소관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 기금은 어떻게 모으는 걸까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벌금 수입으로 마련이 됩니다. 78억 원 정도 편성된 그 예산 중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복권기금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에서 마련된 예산은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 증진 사업에 배정된 31억에 불과합니다. 피땀 흘려 낸 세금은 여기에 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거? 어떤 이런 식으로라도 기금이 마련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이상하긴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기금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는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런 매출에 기반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지도 않다, 예산 네네. 확보가. 네. 이제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그 고관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책이 변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늘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뭐 몇백억씩 쏘면서 네. 이렇게 해. 안 그러면 안 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이게 좀 말빨이 서는데 네. 보건복지부가 주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네. 다른 데서 돈 얻어오면서 네.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네. 그게 말빨이 먹히겠느냐. 네.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소관하는 기금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로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규모도 대폭 늘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돈 문제네요. 역시나. 네, 역시나 아동 문제는 항상 돈 문제입니다. 네. 돈이 뭐 무제한으로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이럴 돈으로 뭘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한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고 네.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조처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이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아동기관, 그다음에 의료기관, 복지시설, 입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아동복지 공무원 등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그 사실이 드러나서 불상사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고 의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고지죄입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에 있는 불고지죄랑 같은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만 하게 양심을 옥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반대로 이분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마음 이렇게 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이분들을 도와주는 조치이기도 하잖아요. 네. 친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응급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가정폭력 정황이 있는 경우가 네.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좀 조용히 좀 와주시라 라고 하면 일부 이제 그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그런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삐요삐요 하면서 와가지고 신고하신 분 누가 가정폭력 신고하셨죠? 이러면서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마련이 돼도 이런 신고가 이루어져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정인이 사건, 네,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동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사건을 막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